하나, 둘, 셋. 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138페이지 문제집 40번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 권한자가 다른 것은, 저는 도시개발법의 권한자, 이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다 지정권자가죠. 조합 설립의 실시계획인가 다 지정권자.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실시계획대로 공사인지 검사받으니까 다 지정권자한테 받고요. 그 다음에 비행정처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또 특례를 줍니다. 다만 이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행정심판 제기해라. 그 지정한 사람. 그럼 비행정처인 시행자를 누가 지정했어요? 지정권자. 그래서 비행정처인 시행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상대방, 이것도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 다 지정권자인데 환지계획인가, 이것만 시군 구청장. 그래서 권한자가 다른 것은 환지계획인가. 그 다음에 41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방시한 사업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 30회니까 재정력 기출 문제죠. 자, 1번에 시행자는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내 환지 처분을 하는 거죠. 환지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 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환지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하고 보류지는 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그 환지구역별로 측정할 수 없다. 뭐 읽어보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이상의 환지구역으로 구분되면 보류지하고 사업비 각각 측정합니다. 환지구역별로 각각 측정하는 거지 환지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93페이지 요약집. 자, 위에 그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동그라미 2번. 그 국토부 0으로 정하는데요. 국토부 0에 그 지역적인 질문들 한두 개씩 또 꼬박꼬박 물어보죠. 그 박스에 보면은 4번이요, 4번. 4번에 보류지는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정하되, 그 다음 개발구역이 2개 이상 환지구역으로 구분될 때는 환지구역별로 사업비 보류지를 각각 측정을 한다. 그래서 환지구역별로 사업비 등을 측정하고요. 그다음 3번 질문 다시 문제로 옵니다. 자, 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환지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아니고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수용방식에서는 조성토지의 가격이 감정가. 수용방식은 조성토지 공급하는 가격 감정가. 그런데 환지방식은 감정하고 거기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갖고 결정하죠. 그럼 4번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돼도 종전의 토지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그럼 예정지는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환지 받을 땅을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럼 임차권이라는 권리도 뭐 하는 권리요?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그래서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환지계획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 그게 세토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혼토지 명세가 포함된다. 그래서 세토지하고 혼토지 교환해주는 계획이니까 당연히 포함되죠. 그 다음에 4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한테 와서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고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환지 계획 인가받으니까 제일 하급 행정청한테 와서 인가받는다. 얘기죠.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환지 계획 인가권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금전으로 청산하는 변경, 이거는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으로서 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조성될 토지는 딱 한정돼 있으니까 환지 줄 게 늘어나면은 이게 권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지 안 주고 돈으로 계산해 주는 거, 돈으로 계산하는 거는 어려운 변경이 아니죠. 경미한 변경, 인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 그 맨 밑에 보세요. 환지 계획의 인가, 끝에. 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박스에 4번입니다. 그 금전으로 청산, 돈으로 계산해주는 경미한 변경. 그 다음에 작년에는 또 1번 갖고 들어왔죠. 종전 토지의 하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 그럼 종전 토지가 합쳐지면은 환지 줄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뭐 경미한 건데, 분할, 종전 토지를 분할했다. 그럼 원칙적으로 개발구역에서는 토지 분할 못해요. 토지 분할하려면 허가 다 받아야죠. 허가 받아갖고 토지를 분할했어요. 그럼 분할에 따른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는 또 인가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변경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종전 토지가 합쳐지거나 나눠져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 이런 것들도 경미한 변경, 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 저는 환지를 지정해 주지 마세요. 환지 제외 신청이 이걸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신청이 있어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즉 환지 부지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을 제외라는 말로 살짝 단어만 용어만 바꾸는 거죠.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에 환지 예정제 지정이 있으면 종전토지의 임차권은 종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그럼 임차권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에 소멸하는 게 아니고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번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끝날 때가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합니다. 그 다음 밑에 43번 그것도 마저 보죠. 환지 예정지정의 효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환지 예정지는 환지를 미리 정해줘서 환지받을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그래서 1번 환지 예정지로 사용 수익권이 이동한다. 대신 5번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권은 상실한다. 그래서 종전 토지 사용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시행자의 채비지에 대한 처분권의 취득. 그럼 채비지만큼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할 수 있는 예외를 또 인정. 그 다음에 3번 임대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의 발생. 그럼 이제 종전토지에 임대차가 있어요. 임차권자가 있다. 임차권자도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종전토지하고 환지 예정지는 위치, 면적, 환경, 특히 땅값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 달라지니까 이 달라진 사정에 대해서 권리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일단 땅값 오른 만큼 차임 올려줘라,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예 예정지가 지정돼서 임대차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종전토지는 농지, 임차인이 배추농사 지었는데 예정지 받은 땅은 농지가 아니죠. 공사 끝난 땅이니까 대지, 건물 올릴 땅. 그래서 예정지정으로 임대차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은 나갈 수 있게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하면서 보증금 등의 손실보상 청구를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권리 조정은 며칠 내에 해줘야 된다. 96페이지 맨 밑에 임차권자 등의 권리 조정. 그래서 예정자 지정되면 종전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 권리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옆 페이지 차임 등의 중감 청구 또는 2번 계약의 해지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손실보상 즉 보증금 등에 관한 청구를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권리 조정은 5번 60일이 지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60일 내 이런 달라진 사정에 대해서 권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의무.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수용당해서 토지나 건물을 뺏긴 거죠. 그래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수용당해서 똑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이주 정착지를 조정해서 이주대책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은 강제적인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주대책은 환지 방식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44번. 환지 예정제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환지 예정제 효력 발생 기간은 환지 예정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언제부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그때 시행자가 다 알아서 정해주니까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 이것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까지 그러면 틀려요.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 잠깐만 효과를 갖는 거고요. 2번 시행자는 종전토지에 임차권 등이 있을 때는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나 부분을 아울러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종전토지에 일부 임대차가 있을 수가 있죠. 토지 일부에만 임대차가 있다. 이때는
예정조하면서 그 일부 임대차 어디를 사용할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지정을 해줘라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3번 채비재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는 개발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는 없다. 3번이죠. 그래서 채비지만큼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 사용, 수익, 처분까지 다 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종전토지 사용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즉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게 예정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조문이죠. 그 다음 5번 환지 예정지의 종전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종전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수의는. 그러면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의 사용 수익은 없다 그랬죠. 그리고 종전토지를 다른 자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되는 수행 의무라는 것도 부과됩니다. 그 다음 밑에 45번 문제도 마저 보자. 환지 예정지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의 임대료나 치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 불구하고 장래대에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나가서 아예 예정지 지정으로 임대차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 그로 인한 손실보상의 청구를 시행자에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권리 조정은 며칠 내나? 60일 내 행사할 수 있다. 60일 지나면은 딴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3번. 그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 그거를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한테는 날짜를 정해서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데 토지 사용하지 말고 나가라고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30일 전까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 알려주도록 하고요. 5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사용 수익 할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일단은 관리합니다.